자, 우리 책에 보시면은요, 특수각의 삼각비 표 해가지고 저번 주에 했던 게 30도, 45도, 60도까지 증명을 했죠. 근데 0도하고 90도까지 있는데 그거를 설명 안 해줬어. 그거를 오늘 좀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저번에 했던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하고 60도, 30도짜리 이 직각 삼각형 갖다가 비율 갖다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바로바로 해줬었는데요. 여기는 0도하고 90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실험을 해. 그래가지고 아 저런 값을 갖는구나라는 실험을 통한 직관적인 이해를 해야 돼. 자 지금 해야 되는 실험은 뭐냐면 0도일 때랑 90도일 때의 삼각비를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뭐 실험이고 지금 하는 방식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니네 뿔 종류의 부피 계산할 때 왜 3분의 1을 곱했는지 기억하니? 뭐 원뿔 같은 거 3분의 1 파이 r 제곱 h 기억나죠? 파이 r 제곱 h는 원기둥의 부피였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왜 3분의 1을 곱했는지 기억해? 이 고요한 뭐죠? 네? 뭐였어? 원기둥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밑면의 크기가 똑같고 높이까지 똑같은 원뿔을 하나 만들어서 그 녀석을 여기에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담갔다가 빼면은 자 물론 물이 차 있었어요. 그때 물이 차 있었던 거에다가 담갔다가 빼면은 물이 흘러넘치겠지 당연히. 그 흘러넘친 물의 부피가 자 요만큼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가 흘러넘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흘러넘친 물의 높이가 전체 원기둥의 높이의 3분의 1만큼만 흘러넘치고 3분의 2는 그대로 남아있더라라는 거를 모든 사이즈의 원기둥에다가 원뿔을 담아가지고 실험을 똑같이 해봤더니 3분의 1만 흘러넘친다는 규칙을 찾아낸 거야. 실험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기둥의 부피 계산한 다음에 3분의 1 비례 배분을 하면은 그게 꼴의 부피가 되는구나 라고 니네한테 공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다. 물론 이건 실험이고 정말 다분히 수학적인 증명 과정은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단원을 공부하시면 그때 가면은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당연히 그건 나중에 얘기인 거고. 자 그럼 여기는 삼각비도 이것과 비슷하게 실험을 자 잘 봐라. 일단 과정이 있거든요. 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는 다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빗변의 길이가 1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각을 그냥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잘 봐라. 색깔 구분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노란색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 자, 그럼 여기를 편의상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잘 들어라. 각 X 기준으로 1은 뭐예요? 빗변이죠. 말로 한다. A는 뭐예요? 대변이죠. 그러면 삼각비 중에서 빗변과 대변을 쓰는 삼각비는 사인이죠. 자, 따라서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사인 X를 써. 사인은 뭐분의 뭐야? 빗변분의 대변이죠. 그러면 1분의 A라는 분수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노란색 변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볼게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해봤더니 A 자체가 1분의니까 1은 있으나 마나잖아. 그래서 저 노란색의 길이 A가 sin X와 같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잘 들어라. 저번에 문제풀이 할 때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얘들아 삼각비가 생소하지? 근데 삼각비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맛있니? 과자 맛있게 잘 먹네. 잘 봐. 삼각비는 뭐야?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라고 얘기했잖아. 왜? 사인 30도 2분의 1 숫자잖아. 코사인 60도 2분의 1 숫자잖아. 이렇게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편리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생각. 변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사인이라는 숫자가 나타낸 거야. 뭐라고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사인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거야. 단순하게 생각해. 숫자. 근데 특징이 뭐예요? 변의 길이를 삼각비 갖다가 표현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 자, 똑같은 과정으로 파란색도 한번 계산해볼게. 얘는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번에 X 기준으로 봤을 때 B는 무슨 변이야? 빗변도 아니고 대변도 아니니까 나머지 변이지. 따라서 빗변과 나머지 변은 무슨 관계였죠? 코사인 관계였다. 자, 따라서 이번엔 코사인을 써요. 코사인을 뭐 보는 거야? 빗변분의 나머지 변이죠. 됐니?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B라는 걸 계산해보고 싶었더니 B가 1은 있으나 마나니까 코사인 X라는 똑같죠? 변의 길이를 삼각비 갖다가 표현했네.
숫자로 표현한 거야. 자, 이해됐니? 그럼 탄젠트도 표현해야 되잖아. 자, 그럼 탄젠트는 원래 원칙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는 뭐고 되버렸어?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었지. 그럼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니까 파란색 분의 노란색이야. 근데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계산하는 계산 과정이 중학교 범위가 아니에요. 고등 범위예요. 그래서 이걸 쓰지 않고 빗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해놨었지. 그럼 이번에 새롭게 하나를 더 가는 거야. 나머지 변을 1이라고 해놓은 거야. 자, x 기준으로 여기 a, b의 길이는 나머지 변이죠. 자, 그랬을 때 요 길이를 한번 찾아봐. 마찬가지로 삼각비로 표현을 해볼게요. 생각. x 기준으로 얘는 나머지 변이었고 빨간색은 무슨 변이죠? 대변인 거 알겠나요? 그럼 나머지 변과 대변 활용하는 건 탄젠트 값이었다. 자, 이해되니? 자, 그래서 탄젠트 x를 계산하시게 되면 1분의 자, 빨간색을 c라고 합시다. 그냥 의미상. 그럼 1분의 c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죠. 빨간색을 탄젠트 값이라고 그냥 써도 되는구나 라고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세 식의 공통점이 뭐예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삼각비로 나타냈지. 근데 삼각비는 내가 뭐라고 했어? 숫자야 그냥.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물론 빗변이 1이고 아랫변이 1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로 표현했다는 것만 중요하다. 과정에 대한 이해만 하세요. 자, 근데 이걸 왜 해줬냐면 0도 90도의 삼각비를 실험을 할 때 필요한 성질이어서 그런 거였어요. 잘 봐. 저격평면이다. 4분원데. 근데 얘가 반지름이 1이야. 반지름이 1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 4분원에 있는 호의 길이 중에 아무데나 점을 한 몇 개만 찍어볼게. 난 5개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부터 선생님이죠. 얘를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는 이게 당연히 반지름이지. 그 다음에 수선까지 딱 넣어. 야, 그러면 이걸 그었더니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생각해라. 반지름 긋고 수선 그었더니 뭐가 만들어졌냐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어. 그럼 삼각비를 쓸 수 있다. 그때 x축하고 반지름하고 이루고 있는 이 각도를 x라고 하면 돼. 자, 그럼 내가 색깔 일부러 똑같이 했거든. 이 삼각형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거 그대로 탁 떼나가 갖다 붙인 거야. 왜 그렇게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빗변이 1이었죠. 얘도 빗변이 지금 얼마야? 길이가? 1이죠. 그럼 쟤랑 모양이 비슷한 거야. 물론 빗변의 길이가 1이라는 게 똑같은 거야. 잘 들어라? 그럼 색깔 구분하는 거 잘 봐. 저 노란색이 내가 아까 뭐 갖고 나타냈어요? 삼각비 중에 사인 갖다 나타냈죠? 그럼 이 노란색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빗변의 길이가 1일 때 이 노란색의 길이가 사인 값이 되는구나 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어. 자, 집중해서 잘 봐. 자, 그럼 똑같이 또 그려볼게. 자, 얘도 점 몇 개 찍어볼게. 이번엔 4개만 찍어볼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면 반지름이지. 자, 얘도 반지름이 1이 원이야.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선을 그었어요. 자, 그때 이번에는 이 파란색의 길이가 어떤 역할을 할까를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자, 얘도 반지름이 1이죠. 그럼 파란색 봐봐. 얘는 이 삼각형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삼각형에서 마찬가지로 턱 떼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야. 반지름 1, 근데 빗변의 길이가 1. 저거랑 똑같이. 그리고 각도가 여기가 똑같이 x인 거야. 그러면 아랫변에 해당하는 자 나머지 변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의 길이가 아까 뭐라고 해놨어요? 코사인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저기 있는 그림을 여기랑 여기에다가 하나씩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때 왜 내가 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찍었냐? 0도일 때랑 90도일 때 삼각비를 알고 싶다면 그러면 이 각도가 0도일 때 90도일 때 사인의 의미를 갖는 노란색과 코사인의 의미를 갖는 파란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실험할게요. 잘 봐봐. 이 점을요 여기에다가 점점 내려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생각? 그러면 노란색에 해당하는 사인 길이가 어떻게 돼? 이 길이가 됐다가 요 길이가 됐다가 요 길이로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잘 들어라. 그럼 각도가 어떻게 돼? 야, 각도가 요 모양이었다가 요만큼이었다가 요만큼이 된 거야. 그럼 각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잘 들어. 각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야, 여기 있는 점이 정말 x축 거의 근처까지 처박히면은
여기 있는 각도 x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줄어드니까 거의 안 보이는 것처럼 바뀌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각도가 근사적으로 원리값으로 0도에 가까워지면 이 노란색의 길이가 어떻게 돼? 점점 계속 줄어들다가 거의 안 보일 지역까지 없어지겠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이 노란색의 길이가 계속 줄어들다가 어떻게 된다? 0의 값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 노란색의 길이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진다라고 점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노란색의 길이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x가 이번에 이 두 점 봐봐. 여기 있는 점을 여기로 움직였다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반지름 긋고 수선이 보면 노란색의 길이가 이번에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점점 길어지고 있지. 하나 더 그려볼게. 반지름 긋고 수선되었어. 그러면 노란색의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자 얘보다 얘가 더 길죠?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그러면 각도가 이루고 있는 각도가 x가 요만큼 점점 각도가 커지고 있어. 그럼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이거 사구선이었잖아. 그럼 맥시멈 각도는 90도밖에 안 돼. 그럼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지면 그때는 사인값 노란색의 길이가 사인이라고 그랬다. 유소라 노란색의 길이가 사인이라고 그랬다. 노란색의 길이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죠. 그럼 어디까지 길어질까?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있는 1이라는 지점 근처까지 오게 되면 이 노란색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길어지다가 이 원의 반지름인 1에 근접한다라는 걸 실험으로 확인한 거야. 1이 될 수는 없지만 점점점 길어지다가 1에 근접하게 1에 준한 길이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그때는 사인 값이 뭐에 가까워져? 1에 근접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사인 값이 0이 돼. 언제? 0도에 근접하면. 이게 결론이야. 따라서 실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공식 하나를 만든 거예요. 각도가 0이 되면 사인 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앞으로 사인 0도는 0이야 라고 그냥 공식화한 거예요. 실험했죠? 점을 막 움직이고 있잖아. 노란색의 길이의 변화에 주목만 하면 돼요. 노란색이 뭐라고 했어? 사인 값. 근데 길이가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노란색의 길이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각도가 점점점 커지면 노란색의 길이가 늘어났다가 어디까지 가까워져? 거의 1에 가까워져. 그래가지고 그때 사인 각도가 0도가 아니라 90도가 되면은 그때는 이 노란색의 길이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점점점 근접하니까 앞으로 사인 90도는 1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야. 노란색의 길이의 변화에 주목하면 돼요. 왜 노란색을 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줬죠? 정의가 다 한 거죠. 자, 실험을 통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측정한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과정으로 코사인도 할 거야. 잘 봐. 각도 줄인다. 줄어들었죠? 써줄게. x 값이 각자 얘도 마찬가지 0도에 가까워지고 있어. 야, 파란색이 코사인이지. 파란색이 이만큼이었다가 두 번째 직각삼각형 이렇게 됐네. 세 번째 직각삼각형 아랫변의 길이 이렇게 됐네.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 반대인 거 알겠어? 사인하고 반대야. 사인하고 반대야. x가 점점점 0도에 가까워지면 파란색의 길이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이 이번엔 점점점 늘어나다가 어디에 가까워지겠냐? 1에 가까워져. 맥시멈 1까지만 가까워지고. 자, 그럼 반대로 하고 이번엔 저 각도가 90도로 점점점 커져. 가까워져. 그러면 이렇게 됐다.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이거 한번 그렸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점이 여기였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파란색 코사인 값이 이 길이였다가 네. 뭐 1 아니에요? 네, 1이요. 미안. 1 맞지? 자, 다시 x가 90도에 점점점 가까워지면 파란색의 길이가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각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형상이죠. 90도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파란색의 길이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길이가 줄어들고 있지. 파란색의 길이에 주목하는 거야. 어떻게 되고 있어?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90도의 커짐에 따라서 코사인 값이 어떻게 된다? 이번엔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것도 실험을 해보니까 코사인 영도는 점점점 길어지다가 1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영도는 그냥 1로 정하자 라고 정의되는 거야. 이 내용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오는 거야. 알았냐? 계속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는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각도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코사인 90도 파란색의 길이가 0에 가까워지니까 코사인 90도는 0으로 하자라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그림을 통해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일단 이 그림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사인 값, 파란색 코사인 값이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왜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책에 이 과정에는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정을 그림으로 다 써준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탄젠트도요. 사분함을 좀 작게 그렸어.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점을 좀 찍어볼게요. 자, 이번엔 탄젠트 아까 정의 내렸던 요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게다가 점을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가 1이지? 그러면 이 아랫변에 바닥에 처박혀 있는 변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처럼 이렇게 연결하고 수선 내리면 빗변의 길이가 1이 되다 보니까 저 빨간색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빗변의 1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변이 1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점을 찍었으면 좀 위에다 찍을까? 한 여기쯤 찍을게. 찍었으면 반지름을 긋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수선 내리는 게 아니라 연장선을 더 그려요. 그 다음에 요 1이 자 1에다가 이게 4분의 1이니까 1이라고 했잖아 아까. 요 1이라는 지점에다가 수선을 넣어. 이렇게.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하나 딱 만들어지지. 그러면 어디가 1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각삼각형의 바닥에 처박힌 변의 길이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하고 그림하고 똑같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어디가 탄젠트라고 써졌어? 빨간색이 탄젠트래. 빨간색은 누구야? 각 x 입장에서 대변이죠. 따라서 빨간색은 요만큼을 x라고 했을 때 여기가 대변의 길이 빨간색이 될 것이고 이게 뭐가 된다? 탄젠트 값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각도를 아까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길이의 변화에 주목했죠. 얘도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추정해보자. 자, 점을 몇 개 찍어볼게. 자, 요점 지나게끔 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장선 그린 다음에 어디다가 수선을 내렸어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요 길이에다가 수선을 내렸지. 이렇게. 그럼 지금 길이를 봐봐. 야,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당연히 크지. 맞지? 그럼 각도가 거꾸로 생각해봐라. 이 각도에서 이 각도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빨간색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은 각도의 대변이라 그래서 이 각의 대변이니까 요 길이겠죠? 요 길이.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좀 띄어서 색칠할게. 요게 요 직각삼각형의 각 x의 대변이지. 그럼 빨간색이 탄젠트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빨간색의 길이가 각도가 요만큼이었다가 요만큼이 됐어. 그럼 하나만 더 그려볼게. 작게.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럼 이때 빨간색의 길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겠지.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죠? 각도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대변의 길이 빨간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네. 그럼 또 저거랑 비슷해. x가 0도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빨간색에 해당하는 탄젠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점 줄어드니까 어디에 처박혀? 0에 처박히겠지. 길이가 거의 안 보이겠지.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해되지? 자, 근데 좀 여기서부터가 좀 힘들다. 잘 봐라. 아까 사인 90도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각도를 90도로 벌렸지. 그랬더니 노란색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 점점점 길어지다가 1에 가까워지는구나, 1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직관적인 실험이 가능했는데 탄젠트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요. 잘 들으세요. 하지마 그러지 말고 똑바로 하고. 야, 각도를 90도로 늘려야겠네. 늘려볼게. 근데 잘 봐. 작게 그린 이유가 있어. 여기서 각도를 조금 더 늘리면 늘렸지. 그럼 연장선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선 내리는 거야. 그럼 빨간색, 다시 말하면 각 x의 대변은 요만큼이죠.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니?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탄젠트 값이 길어지고 있지. 그럼 커지긴 하네? 그럼 쟤처럼 1에 처박힐까? 그림 보세요. 이게 탄젠트지. 1이 요만큼이야. 그럼 각도를 90도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빨간색 탄젠트가 이미 1을 벗어났지. 좀 이상하다. 쟤는 끝까지 아무리 각도가 커져봤자 1에서 끝났는데 얘는 1을 벗어났지.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있어. 각도를 더 벌릴게. 그럼 연장선 그린다며? 근데 문제가 칠판이 모자랄 것 같아. 아이고 모자라. 그럼 그렸다 치자. 그럼 빨간색의 길이는 각 x의 대변이잖아. 그럼 대변의 길이니까 요만큼이 각 x의 대변이죠. 길어지고 있지. 근데 심지어 길어지는 크기가 폭을 보세요. 길어지는 폭이 점점 가파른 거 알겠니? 이런 걸 기하급수적이라고 그러잖아. 오케이?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막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지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농담이고. 어쨌든 길이가 길어지긴 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많이 길어지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각도를 좀 더 늘리면 저 위로 처박히는 거 알겠어요? 상에 자리 없고.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니? 삼각형이 자 각도가 점점 더 커졌더니 빨간색 길이가 길어지긴 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엄청 빨리 커지고 있어. 얘는 길어지기를 하는데 1에서 끝나. 근데 얘는 1은 이미 벗어났고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지면 아니 빨간색이 탄젠트인 건 알겠는데 너무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지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측정이 불가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길이가 길어지는 건 알겠어. 사인처럼 길어지는 건 알겠는데 너무 빨리 커지다 보니까 도대체가 저 녀석이 어디까지 커지는지를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인, 미안, 탄젠트죠. 탄젠트 90도는 측정 불가이기 때문에 정의하지 못합니다라고 써있어요. 그래서가 그 다음에 탄젠트 0도는 뭐라는 거야? 탄젠트 0도는 자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탄젠트가 빨간색 길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진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탄젠트 0은 0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해됐니? 졸지 말고 해봐. 자, 그럼 결론. 제목이 뭐였어요? 0도 90도일 때 삼각비 계산해보고 싶어. 어떻게 했어? 직접 그림에다 그려가지고 측정하고 있죠?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자,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사인, 코사인까지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는데 탄젠트는 90도일 때는 측정 불가이기 때문에 값을 매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고등학교 가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 나오는 내용. 자, 알겠죠? 자, 그러면 니네가 외워야 될 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럼 0도부터 90도까지 이제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사인하고 탄젠트, 코사인하고 탄젠트 외워볼게요. 자, 저번에 했던 거 30도부터 60도까지 했다. 뭐였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었지? 오늘 문제 풀 때는 그냥 막 할 거야. 외우라고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인 거지. 탄젠트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탄젠트 30도를 루트 3분의 1을 쓰시고 분자에는 1을 먼저 쓰고 분모에 있는 루트 3을 60도 자리에다가 딱 쓰면 된다고 했죠? 자, 저게 저번 시간까지 한 거고. 자,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 나머지 칸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자, 사인 0도는 뭐라고 써 있어요? 0이라고 써 있지. 코사인 90도는 1이라고 방금 얘기했고,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이래.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이래. 그래서 저기 서 있어. 서 있어. 아니 뒤에요? 저 뒷자리 저 뒤에 전산이 잠 깨면 들어가서 앉아. 알았지? 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탄젠트 0도는 얼마였어요? 0이었죠? 처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줄고 이러면은 집에서 노트 정리해도 도움이 안 돼. 알았니? 잘 봐. 잠을 깨라고 노력을 해야지. 자, 탄젠트 90도는 뭐래? 측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값을 매기지 않아. 고3 때까지 이거는 절대로 안 나와. 자, 이해됐어요? 그럼 니네가 외워야 되는 표가 요거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특징 분석하셔야 되나?
요걸 내가 그림을 일일이 그려준 이유가 이 그림 자체가 문제 풀 때 나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개념 설명이 너무 빈약해. 그래서 다 그려준 거야. 필요하다고. 문제 풀 거다 바로 그리고. 잘 봐라. 그럼 크기를 좀 바꿔. 특징 분석해 볼까요? 잘 봐. 사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나중에 고딩이 되시면 그래프도 그려. 삼각 함수라는 것도 나중에. 그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거라서 아직 멀었는데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조금 추정이 가능해. 해봐. 0도에서 90도가 됐다. 각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사인에 해당하는 숫자가 0에서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까지 됐죠. 숫자 크기가 어때요? 점점 커지고 있지. 야, 2분의 루트 3이 거의 1이고 루트 3이 1.7 얼마였어. 그럼 2분의 1.7 얼마니까 1보다 작지. 그러니까 사인 값은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같이 커져. 근데 코사인은 어때? 거꾸로지. 숫자가 위에 거랑 완전 반대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숫자가 점점 작아져. 탄젠트는 어때? 이거 중요한 거야 얘들아. 탄젠트는 어때? 아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같이 커지는 건 느꼈지? 각도가 커지니까 길어지긴 했잖아.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노란색 사인보다 어마무시하게 빨리 커진다 그랬죠? 빨리 길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탄젠트 값도 커지긴 커지는데 사인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빨리 커져. 좀 강조를 한 거야. 그럼 이거를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사인 노란색이었지 아까? 사인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도고요. 여기가 90도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사인 값은 점점점 커지긴 하는데 언제까지 커지냐면 아까 사인 90도가 1이라고 써있죠. 그럼 노란색 사인은 딱 1까지만 커져요. 코사인은 어때? 코사인 0도가 1이었지. 코사인 0도가 1이었지. 파란색으로 아까 그랬다. 코사인 0도가 1이었다가 얘는 거꾸로 점점점 작아진다네. 각도가 커지에 따라서. 그럼 점점 작아지다가 코사인 90도가 되면 아까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성향이 반대야. 근데 만났다? 이게 무슨 얘기니?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똑같을 때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을 때 어디 있어? 표에 있잖아. 사인, 코사인 45도일 때가 2분의 루트 2로 똑같잖아.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45도 각도를 가질 때에는 2분의 루트 2로 똑같다라는 것도 대충은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책엔 이 그림은 당연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성질을 이해하려면 대략적인 그림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물론 이건 약간의 선행 과정이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안 나와. 근데 내가 이걸 굳이 그려주는 이유는 이 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단순히 숫자를 외우고 넘어갈 따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실. 자 그러면 45도일 때 각 크기가 똑같다는 거 알았어. 그럼 탄젠트 아까 빨간색으로 그랬지. 탄젠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봐라. 탄젠트는 사인 같은 경우는 90도가 돼야지만 1이 됐는데 탄젠트는 45도만 돼도 이미 1을 찍어버려. 1 여기 있죠? 탄젠트 빨간색이죠? 근데 커지는 속도가 사인보다 어마무시하게 빨리 커져가지고 45도일 때 탄젠트 값은 이미 1이 돼버려. 45도일 때 탄젠트 값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돼버린다. 탄젠트 45도가 1이었잖아.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사인보다 탄젠트가 겁나 빨리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1을 뚫고 지나가면서 위로 막 하늘 높이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올라가요. 대략적으로 탄젠트는 빨간색처럼 그려지는구나라는 걸로 대략적인 추정만 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 건 그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잘 봐라. 이 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 잘 봐. 이게 문제 풀 때 필요해서 그런 거야. 그냥 중학교 때는 삼각 비이고요. 90도 넘어가는 건 당연히 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90도 넘어가는 값은 안 나와. 그러면 각도가 0도에서부터 포함할까? 45도 직전까지만 봤을 때는 그림 볼래? 0도부터 45도 딱 요만큼이야. 그냥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비교하면 어떤 값이 더 커?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더 위에 그려져 있지. 파란색이 뭐였죠? 코사인이었죠? 노란색이 사인이었죠? 이해됐냐? 자, 따라서 45도 직전까지는
사인과 코사인 비교하면 코사인이 무조건 커. 45도 직전까지는 사인보다 코사인이 무조건 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는 거야. 빨간색 탄젠트는 왜 무시해? 이게 좀 헷갈리죠? 그림 보니까 여기까지는 노란색 한번 볼래?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더 크다? 위에 그려져 있다. 근데 뭐 어딘지 모르는 이 각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각도를 벗어났을 때에는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위에 그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좀 애매모호한 거야. 0도에서 45도 사이에는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는 대성관계를 비교하는 게 그래서 안 나와요. 이유는 간단해. 요 부분이 몇 도인지를 니네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등학교 올라가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자 하나 그냥 이해만 해. 0도에서 45도 범위에서는 탄젠트 값은 비교하지 않아.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근데 이것도 하나 쓰자. x가 45도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중학교 범위죠. 45도 표에 나와 있잖아. 사인하고 코사인은 같죠. 근데 탄젠트가 그들보다 어때요? 크지. 2분의 루트 2보다 1이 크죠. 자, 따라서 그때는 사인하고 코사인은 같은데 그 둘보다 탄젠트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45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45도랑 90도 사이가 여기다. 여기 명확하지? 왜? 제일 밑에 그려져 있는 게 누구야? 파란색이 제일 밑에 있죠. 그 다음이 노란색이지. 그 다음이 빨간색이 저 위에이지. 자, 따라서 45도에서 90도 사이일 때는 아까는 왕따 시켰던 탄젠트를 같이 써. 왜? 여기는 명확하게 보이거든. 여기는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대소관계가 지멋대로 바뀌어. 심지어 파란색도 다르잖아. 여기 교점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만나는 교점이 어디인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중학교 범위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가 45도까지는 안 나오고요. 45도부터는 무조건 나와. 45도부터는 파란색이 제일 작아. 무조건 작지. 그 다음에 노란색이지. 제일 위에 그려져 있는 게 빨간색이지. 그래서 그때는 코사인보다 사인이 크고 탄젠트가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노트 필기할 때 이 그림을 좀 이쁘게 잘 그려놔라. 그렇죠? 책엔 안 나오지만 이걸 알아야 돼 사실. 그래야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풀 때 실수 안 하고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연습 한번 해보자. 책 펴볼래? 윤설아 들어와. 앉아서. 잠깐 깼지? 자, 책 펴보자. 어디 있냐면 이 문제가 14번 유형이 있습니다. 삼각비의 값의 대소관계 21페이지 돌려요. 자, 문제가 몇 개 안 나와 있긴 한데 자,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써놨으니까 보면서 한번 해보자. 45도까지는 탄젠트 값은 비교를 하지를 못해. 근데 45도 넘어갔을 때에는 탄젠트가 무조건 크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111번을 한번 볼게. 다음 삼각비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래. 코사인 80도는 몰라. 사인 15도도 몰라. 사인 70도도 몰라. 다음에 탄젠트 50도도 우리가 외운 게 아니야. 잘 봐. 물어본 게 뭐야? 가장 큰 거 찾으려고 했죠? 이 생각? 사인끼리만 볼래? 사인은 뭐라고 했어?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사인은 점점점 커지고 있지. 정비례하듯이 점점 정비례는 아니지만 같이 커지고 있지. 야, 그럼 생각. 사인 45도랑 사인 70도는 누가 더 크겠어요? 각도가 더 큰 70도가 더 커.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알겠어요?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크다라고 표시해놔 이렇게. 알았지? 3번보다 4번이 커. 그 다음에 코사인끼리도 비교해봐. 코사인은 반대였지.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45도와 80도가 써있으면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45도 써있는 이 녀석이 각도가 더 큰 80도 이 녀석보다는 반대로 어떻다? 더 큰 값이다라고 반대로 추정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2번 탈락.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도 비교해볼게요.
야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1. 근데 우리는 알아. 코사인 값이 사인 45도랑 같다라는 건 표에 나와 있어. 이해되니? 그럼 생각. 사인 45도랑 사인 70도는 누가 더 크겠어요? 각도가 큰 게 더 크다 했지 사인은. 그러니까 얘도 털나죠. 비교하는 거 알겠어? 내가 이걸 왜 그려주는지 알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헷갈려. 근데 5번을 보시면 돼. 탄젠트 잘 봐라. 우리는 탄젠트의 어마무시한 특징을 공부했죠. 45도가 되는 순간 이미 1을 찍어버려. 맞지? 45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 1을 벗어났지. 사인과 코사인은 아무리 커봤자 1 이상 넘어가지 않아. 1 초과되지 않아. 탄젠트 45도는 1을 넘어가는 순간 1을 넘어버려. 아 미안. 45도를 넘어가는 순간 1을 넘어버려. 그러면 탄젠트 50도네? 탄젠트 50도를 굳이 표현하면요. 탄젠트 45도랑 비교하면 당연히 탄젠트 50도가 더 크겠죠. 왜? 사인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었지? 같이 커진다고 했잖아. 단, 탄젠트가 더 많이 커질 뿐인 거지. 45도랑 50도는 얘가 더 크겠지. 근데 사인 45 지금 살아나는 게 누구야? 아 얘가 살아남았구나. 사인 70도하고 탄젠트 50도는 누가 더 크겠어요? 사인은 아무리 커도 1까지밖에 안 된다고. 근데 탄젠트는 45도가 되면 이미 1을 찍어버려. 그러면 45도보다 얘가 크다며. 그럼 얘는 1보다 당연히 크겠죠. 값이. 이 값은 얘가 1이니까 이 값은 1보다 크겠지. 따라서 사인 70도보다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따라서 제일 큰 거는 5번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은근 어렵다 이게 사실. 자, 그 다음에 요 4번은 그려준 것 때문에 미리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야. 자, 유형 13번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잘 보시면은요. 제가 대표 문제를 하나 해줄게. 자, 요거 그냥 지워버리고. 오늘 한 게 좀 어렵다. 직관적인 실험을 통한 증명이기 때문에 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길이에 대한 변화에 주목하면서 왜 0도하고 90도를 다음과 같이 썼는지에 대한 이해를 꼭 하세요. 그리고 이게 잘 돼 있어야 나중에 고등학교 됐을 때 안 어려워. 애들이 이 단원에서 삼각비를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써먹으려고 한다. 내가 써먹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까먹어 라고 얘기 많이 했죠. 나중에 고딩 되시면 또 고생한다고. 알겠지? 자, 104번. 자, 거기는 좌표 표면은 안 나와 있지만 좌표 표면 그 화살표만 없고 그대로 사분원이 그려져 있는 거야. 자, 그럼 구조를 잘 봐라. OA만 보세요. 수선을 내렸죠? 그럼 내가 아까 그려준 것 중에 노란색이 사인이었고 파란색이 코사인이었다. 그 그림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했어? 바닥에 처박혀 있는 변의 길이가 1이 돼야 되다 보니까 아까 연장선 그리고 수선 내렸었지? 그럼 그때 빨간색이 뭐였어? 탄젠트였지. 오케이? 색깔 잘 들어야 돼. 코사인, 사인, 탄젠트였어. 아까 필기해준 거. 자, 그럼 그거를 기억하면은 이 문제는 겁나 쉬워요. 이 반지름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4분원 반지름 1짜리인 거야. 자, 그때 각도를 봐봐. 여기 X, 여기 Y, Z 나와 있는데 자, 하나 생각하자. Y랑 Z랑 같은 거 알겠니? 90도, 90도잖아.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동의각으로 똑같지. 두 개 같다고 얘들아. 이거 하나 체크해놓고 자 그럼 풀어 보자. 코사인 X가 선분 OB와 같니? 야 파란색이 코사인이었잖아. 그러면 각도 X 기준으로 코사인을 돌리면 파란색의 길이가 곧 코사인이고 바로 됐죠.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맞지. 2번은 탄젠트 X가 CD네. 자, X 기준으로 탄젠트 빨간색인 거지. 내가 아까 설명해준 각도가 다 여기 있었잖아. 그럼 빨간색이 곧 탄젠트인 거 맞지? 그러니까 선분 CD의 길이 탄젠트 맞죠? 자, 3번 코사인 Y. 자, 이번에 Y가 여기 적혀 있어요. 자, 그때 코사인 Y가 선분 AB와 같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할래? 헷갈리죠, 사실. 아까 내가 설명해준 거는 다 이쪽에 있는 각도 기준으로만 설명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4분원에다가 그림 그려준 건 이전에 내가 이쪽 자리에다가 직각삼각형 두 개 그렸던 그림 기억나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일 때 두 가지 그림 그려놨던 거 기억하죠? 자, 그 그림처럼 똑같이 분석하는 거야. 그 처음에 필기해줬던 이 두 가지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삼각비 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라 라고 얘기했었지? 일로 와보라.
거기서 말한 게 코사인 아니죠? 그럼 얘 기준으로 코사인을 그냥 돌려. 코사인을 보고 낸 거였죠? 빗변분의 나머지를. 빗변 이거지? 3번 보기. 3번 5의 빗변 분의 나머지 변은 어디 있어? y의 대변은 파란색이죠? 그럼 나머지 변은 노란색이지. 맞니? 길이가 a, b의 길이잖아. 근데 선분 5a가 뭐예요? 5a가 뭐예요? 반지름이죠. 4분원의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이거 1이니까 안 써도 된다. 맞지? 그러니까 y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사인이 노란색이 코사인이 되는 거야. 야, 근데 내가 아까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여기 있는 x 입장에서는 사인이었지만 y 입장에서는 코사인이 된다는 거 지금 계산해봤더니 알아낸 거죠. 암기사항이 아니다. 내가 여기 색깔 표시하는 건 철저하게 이쪽 각도 기준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럼 필요에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찾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삼각비의 정의를 써서 계산을 한 번씩은 해봐야죠. 알았지? 이걸 또 외우더라고 보니까. 이쪽 각도에서는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야. 그게 뭐야 그게? 뭘 외워요 그걸?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할 때마다 정의를 써서 계산해. 외우지 마.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굳이 언급하면 이쪽 각도 기준으로만 암기해. 굳이 할 거면. 코사인, 사인, 탄젠트. 알겠지? 자, 그러니까 3번도 맞아요. 4번은요. 사인 Z래. 사인 Z가 OD의 길이랑 같냐? 라고 했어요. Z 여기 있죠? 오케이? 그럼 OD의 길이랑 같니? 라고 해서 생각. 야, 봐봐라. 아까 말한 게 Z가 각 Y랑 같다고 했잖아. 그럼 거기서 있는 사인 Z를 사인 Y로 대신 계산해도 돼? 안 돼? 돼. 각도가 똑같잖아. 상관없어. 거기 있는 Z를 Y로 바꾸는 거야. 동의각으로 같아. 자, 그럼 사인 Y를 계산해. 사인은 뭐분의 뭐였어요? 빗변분의 대변이었죠? 빗변은 5a이고 Y의 대변은 5b의 길이지? 5b의 길이지? 자, 근데 5a의 길이가 아까 말했듯이 반지름 1이니까 써도 안 써도 상관없죠? 자, 그러니까 3분 5b라고 쓰면 돼. 거기 이상한 게 써있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4번이에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의각인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뭐예요? 닮음인 삼각형끼리는 삼각비가 똑같다 그랬지? 닮음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행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Z가 Y랑 똑같잖아. 그리고 왜 닮음이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죠. 왜? 직각이고요. 각 X가 공통이잖아. 그럼 각 두 개 같으니까 AA 닮음이지. 그럼 Z랑 Y가 대응각이죠. 따라서 거기에서 말한 사인 Z는 사인 Y랑 똑같을 수밖에 없지. 대응각으로 똑같잖아. 닮음인 삼각형끼리는 삼각비가 똑같다. 또 쓴 거야 그러니까. 자, 알겠어요? 자, 따라서 반지름 1인 걸 아까 얘기했고, 자, 그래서 OB의 길이가 사인 Z 곧 사인 Y가 되더라. 자, 5번 보기도 한번 해보자. 자, 탄젠트 Z를 계산하래. 자, 탄젠트 Z예요. 그럼 얘도 원래는 탄젠트 값이면 잘 봐봐. 탄젠트 값이면 요 삼각형에서 탄젠트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분의 뭐였죠?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었죠? 나머지 변? 대변? 맞니? 그럼 굳이 식을 쓰면 선분 저 얼마야? CD분의 선분 5B가 되기는 해. 그럼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건 아닌데 아까랑 지금 한 거랑 똑같아. Z랑 Y랑 똑같으니까 탄젠트 Z가 반드시 누구랑 같아? 똑같은 각도를 걷는 Y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두 개가 같다고. 그 Y 기준으로 탄젠트를 돌려봐봐. Y. 잠깐만. 탄젠트. 맞구나. 맞네. 미안. 문제 잘못 보자. 깜짝이야. 그럼 탄젠트 Y 기준으로 보면은 탄젠트 Y.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자,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죠? 그럼 나머지 변이 이거고 대변은 이거죠. 그럼 그때는 뭐라고 쓰면 돼? 이 길이는 선분 A, B의 길이지?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OB죠? 자, 이렇게 됐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야. 되게 많아.
자, 이해됐어요? 그럼 거기 써 있는 게 CD 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 건 왜 그런지 알겠어? OD의 길이가 1이잖아. 반지름. 그러니까 이게 CD 분의 1이라고 써서 5번은 맞아. 좀 어렵다 처음 할 때. 알겠죠? 자, 저 색깔 구분하고 잘 기억하시고 일단 암기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오늘 노트 필기할 때 되게 중요한 내용 한 거예요 지금. 알겠지? 자, 꼭 체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107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네. 이거 하고 가요? 갈 때가 다 돼가네 벌써. 가야지 뭐. 그리고 표 보는 거 하나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5분도 안 걸려. 금방. 자, 이거 하고 하나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107번이죠. 보시면은 자, 똑같이 4분원인데 반지름 1짜리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1.43 여기가 0.82 자, 여기가 55그래 여기가 1이래. 자, 보자. 접근 과정이 똑같아. 자, 사실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려워. 보시면 탄젠트, 코사인 35도? 어이? 그림에 35도 없는데 뭐지? 할 수 있지? 자, 근데 탄젠트 55도도 있지? 자, 해보자. 아까 배운 대로 해보자. 야, 색깔놀이 해볼게. 아까 선생님이 개념 설명한 거에 따르면 이 각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인은 요거였고 코사인은 요거였고 탄젠트는 요거였어. 맞니? 세 번째 하자. 그치? 그러면 55도 기준으로 탄젠트니까 뭐 계산하는 거야? 빨간색. 왜? 길이를 찾는 거야. 코탄젠트 값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수업을 통해서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를 삼각형의 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게 탄젠트 55도랑 똑같다라는 걸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길이가 정확하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 1.43 써있죠? 그러니까 빨간색 길이가 탄젠트 값인 1.43이야. 이렇게 계산을 직관적으로 바로 할 수가 있어. 이 각도 기준으로만 외워. 딴 거 외우지 마. 알았지? 딴 거는 필요할 때마다 그냥 계산 한 번씩만 해보란 말이야. 자, 35도는 왜 나왔을까요? 보시면 이게 90도지.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여기가 35도 딱 나올 수 있어요. 두 개 더한 거 90도죠.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코사인을 계산해봐. 암기가 아니라고 그때그때마다 해보란 말이야. 잘 봐. 코사인을 뭐분의 뭐였어? 빗변분의 나머지 변. 빗변 이거죠? 길이 얼마? 반지름이니까 1이지. 분자에 뭐 써? 나머지 변. 이 녀석의 나머지 변. 자, 이 녀석의 나머지 변은 뭐야? 빗변과 대변을 지면 나머지 변. 그럼 노란색이지. 노란색의 길이가 어떻게 나왔니? 0.8이라고 나와있죠? 노란색이. 여기서 이 각도 기준으로 이게 코사인이야를 암기하지 말라고. 노란색의 코사인이 암기하지 마. 이 각도 기준으로만 해. 암기를 굳이 할 거면. 자, 그럼 노란색의 길이가 0.8이라는 거 확인됐어. 근데 분모에는 1은 안 써야 되잖아요. 다 했죠? 그래서 두 개 더한 거니? 자, 더한 거 물어봤으니까 0.82 더하기 1.43 하면 되겠지. 그럼 2.25가 되겠네요. 자, 됐어?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우리는 90도까지 삼각비의 대성관계를 비교 가능하다는 걸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자, 학교 시험 문제 보시면 참 잘 나오는 문제가 이건데, 백희 설명할래? 이거 어디서 봤죠? 루트 안에 거 제곱이다. 자, 이거 우리 아는 거지. 루트 안에 거 제곱은 그냥 튀어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올 때 두 가지가 있었지. 그냥 튀어나올 때는 A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때 0보다 작을 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삼각비 숫자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숫자. 그러면 루트 안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어도 그게 뭐야? 가 아니라
과거에 배웠었던 개념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 숫자란 말이야. 자꾸 어려우면 숫자라고 최면을 걸어봐. 자, 간단히 해보래. 루트 안에 거 제곱이죠. 그럼 철저하게 이 개념으로 풀어. 제곱이 되고 있는 이 녀석과 자, 이 녀석의 뭐를 따져요? 부호 따져서 계산하는 거였죠? 자, 생각. 노란색의 부호는 뭘까? 탄젠트 A랑 탄젠트 45도인데 각도가 어떻게 돼 있죠? 자, 몇 도였냐? 0도부터 45도였나? 응. A가 0도에서 45도야. 근데 생각해보라. 여기가 빼기면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탄젠트 45도는 2분자 아까 표 외워보시면 알겠지만 1이에요. 근데 탄젠트 값이 0도에서 45도의 A 값을 가지면 45도가 1이었고 0도하고 45도 사이일 때 어떤 크기를 갖냐면 양수죠, 양수. 각도가 점점 커지긴 하잖아. 값이 점점 커지긴 하지만 어쨌든 양수잖아. 야, 니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삼각비에서 음수인 건 다른 것도 없었다. 0은 있었죠. 음수는 안 나와요. 음수는 나중에 고등과정이에요. 알겠지? 그래도 45도도 당연히 양수잖아. 그 두 개 양수를 더했으니까 노란색 전체 부호는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얘가 문제야. 잘 봐. 탄젠트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진다고 알고 있어. 45도래. A가 있는데 그 A가 45도보다 작아. 그러면 아까 우리 대소관계하고 비교해봤지. 탄젠트 A와 조금 이따 들어와. 탄젠트 A와 탄젠트 45도는 누가 더 클까요? 여기 있는 A가 45도보다 작죠? 그러니까 각도가 더 큰 45도를 갖고 있는 게 더 크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탄젠트 A 빼기 탄젠트 45도는 누가 더 커? 미안. 양수야, 양수야. 음수죠. 작고 크잖아. 따라서 빨간색 네모는 음수야. 응용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탄젠트, 사인, 코사인 다 숫자라고. 숫자인데 대소관계 비교하듯이 똑같이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이 짓거리 했지? 루트 안에 거 제곱 쓰려고. 루트 안에 거 제곱.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오는 거지. 뒤에 있는 빨간색 네모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지. 근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이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플러스로 바뀌죠. 마이너스니까.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써도 되게끔 계산이 됐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알겠냐? 그럼 남아있는 게 탄젠트만 두 개가 남죠? 자, 따라서 답은 2 곱하기 탄젠트 A라고 쓰면 돼. 자, 근데 이게 답이야. 정리하는 거였으니까. 자, 제곱은 표 보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얼른 적으시고요. 저 루트 안에 거 제곱은 니네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범위다. 저거를 자체를 모른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표 보는 거는 간단합니다. 제곱은 표가 여러분, 제곱표래. 삼각비 표가 책 보시면 제일 뒤에 나와 있어. 우리 상관관계 아까 문제 풀었던 데 있죠?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한 장밖에 없지? 자, 제곱근 표처럼 보는 건데 제곱근 표보다 사실 보는 게 더 쉬워요. 자, 삼각비 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도부터 거기 표 펼쳐서 보기만 해봐. 그냥 그 표만 보세요. 내용은 이해만 하면 돼요. 0도부터 90도까지 삼각비를 컴퓨터로 계산을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도 간격으로 계산을 해놨어요. 보는 건 쉬워. 가로줄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써있고 세로줄에 각도가 써있어. 0도부터 1도, 2도 점점 1도씩 끊어져 있지? 자, 이해됐어요? 1도, 2도 끊어져 있죠? 자,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중간과정 생각하고 표 한번 찾아봐 얘들아. 35도 찾아볼래?
그 다음에 코사인을 찾아볼게요. 자, 어떻게 찾냐면 코사인 라인하고 35도 라인하고 겹치는 숫자 찾아봐. 그럼 거기 0.8192라고 써있을 거야. 맞냐? 써있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35도가 0.8192 정도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찾아보라고 준 거야. 겁나 쉽죠? 자, 이해되니? 하나 더 찾아볼래? 88도 찾아볼래? 제일 밑에 있어. 그리고 탄젠트 찾아볼래? 그럼 탄젠트하고 88도하고 만나는 숫자를 찾아보니까 28.6363 여기 써있을 거라고. 그럼 이게 탄젠트 88도 얘기하는 거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책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고 끝내자. 자, 아까 그 B단계의 마지막 유형이에요. 자, 11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미끄럼틀에서 x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잘 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뭐 쓰는 게 좋을까? 피타를 써가지고 표현을 굳이 찾지 마시고요. 각 x 입장에서 봤을 때 2.5는 나머지 변이지 1.5는 대변이지. 따라서 나머지 변과 대변은 탄젠트거든. 따라서 탄젠트를 써 그냥. 피타 굳이 안 써도 돼. 자, 이해됐어? 그럼 계산해봤더니 얘가 0.6이 나오고 그럼 거기 표를 보세요. 탄젠트 값을 계산했더니 0.6이라는 이 표 안에 채워진 내용물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럼 거기 표 써있는 거지. 0.6 찾아봐. 탄젠트 중에 0.6 어디 써있어? 31도 라인에 써있는 거 보여요? 이해됐니? 따라서 x가 31도라고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쉽죠? 할 수 있겠죠? 표가 아니라 그림에 적혀있는 정보만 갖고 왜 탄젠트를 썼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그림은 왜 탄젠트 썼어? 나머지 변과 대변이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 탄젠트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써서 값을 추려내고 이 값이 어디 있는 거야? 표 안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탄젠트 라인 중에 0.6 써있는 거 찾아보니까 31도라는 걸 계산해낼 거라고.